또 살아가면서 흉터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안 계실 거거든요. 이런 흉터를 최대한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드레싱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드레싱 제품에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은 안녕하세요. 문신 지우는 영수쌤입니다. 댓글에 보니 흉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문신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이미 흉터의 일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잉크를 인위적으로 피부 밖에서 안으로 주입하거든요. 그 단계에서는 이미 흉터가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를 많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후성 반흔이라는 것하고 켈로이드라는 건데요. 비후성 반응은 본래 상처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흉터가 생겼을 때 그 상처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튀어 올라오기만 한 흉터, 어떤 경우에는 그 경계를 넘어가서 종양처럼 크게 덩어리로 자라나게 되거든요. 레터링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 글자를 선명하게 남기시고 또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은 그림과는 다른 기법을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비후성 반응이 생기는 비율이 조금 더 높거든요. 이것이 레이저로 문신 제거 치료를 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드냐 하면, 잉크가 완전히 제거가 돼서 깨끗하게 제거가 되더라도 비후성 반응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그 글자를 식별할 수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문신을 지우시고자 하는 분은 이 레터링 자체가 아예 못 알아보게 하시고 싶어서 지우셨을 텐데, 잉크는 없어져서 멀리서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모양대로 튀어 올라와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신 제거 이후에 흉터를 물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 흉터를 완전히 예측하는 건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흉터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같은 흉터를 놓고도 굉장히 판단이 주관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테스트샷을 해보기도 합니다. 전체를 문신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아주 작은 부분만 문신 제거를 미리 해보는 겁니다. 그 정도의 강도로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정도의 흉터가 생기는지를 미리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전체를 한 번에 시술을 하면 그 흉터가 이미 전체적으로 다 생긴 이후에는 치료를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주 일부분만 제거를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을 때에는 문신 제거 치료를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신을 해서 흉터가 생기는 경우, 또는 문신 제거를 하고 나서 흉터가 생기는 경우도 물론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흉터가 생겼는데 그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문신을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일단은 문신을 하시는 것도 좀 다를 겁니다. 흉터 조직은 이미 섬유 조직으로 밀도가 굉장히 단단하고 바늘이 잘 주입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부위에 문신을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깊게 잉크가 들어갔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위에서 문신 제거를 추후에 하실 때도 이제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는데, 문신을 제거하는 원리상 면역세포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혈관이나 림프관이 많은 조직일수록 조금 더 잘 진입을 할 수 있는데, 흉터는 그런 것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와 환경이기 때문에 문신 제거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선상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수술적으로 문신을 제거를 해드리는 경우인데요. 문신 제거를 한 흉터하고 그냥 찢어졌을 때, 봉합을 했을 때 흉터하고만 같은 조건에서 놓고 보면 문신 제거를 한 수술 흉터가 훨씬 좋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 봉합을 했을 때는 이 조직이 모자라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문신 제거를 했다는 거는 그 조직만큼이 이미 날아가 버린 거니까 이것만큼을 어디선가는 끌어와야 되고, 끌어와서 아무리 봉합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실의 장력이 영원하지가 않고 계속 당겨지는 힘이 작용하거든요. 처음에는 선상 흉터였는데 그게 조금씩 넓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흉터가 남더라도 빠른 문신 제거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에서는 수술적 절제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신 제거를 하신 이후에 관리가 조금 모자란 경우에도 흉터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거를 하시고 나서 상당히 흔한 말씀들을 하시는 증상이 가려움입니다. 이 이물질이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부위의 면역 반응이 굉장히 활성화되거든요. 그때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인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시술 받으신 부위를 계속 긁으시다 보면 피부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 부위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흉터를 최대한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저 또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 문신 제거 치료 이후에 시술을 받으신 분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흉터 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은 아주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이고요. 흉터를 줄여주는 수술인 거죠. 흉터의 방향을 바꿔주는 수술도 있고 양을 줄여주는 수술도 있고 넓이를 줄여주는 수술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술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이 결국에는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봉합을 할 때도 흉터가 어느 정도는 또 생기거든요. 아까 비후성 반응 말씀드릴 때 그 레터링 말씀드렸잖아요. 그 레터링이 비후성 반응 모양대로 올라와 있어서 이것이 글자를 너무 잘 알아볼 수 있을 때 전체 절제를 하지 않고 부분 절제를 해서 글자를 못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도 쓰고요. 이 흉터의 덩어리가 너무 클 때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 치료로 줄어들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수술적으로 또 절제를 합니다. 수술적으로 절제를 할 때 한 번에 다 잘라내지도 않고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잘라내거든요. 중간 이렇게 조금씩 잘라내게 되면 그 흉터를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흉터의 전체 양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섹셔널 레이저로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소위 피부 밑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뽕뽕뽕뽕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공간을 우리 몸이 콜라겐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굴곡이 있는 흉터의 굴곡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색소에 의한 흉터들도 있거든요. 주변의 피부에 비해서 좀 어둡게 변한 과색소 침착이라든가 저색소 침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레이저 치료에 의해서 개선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하시고 있는 건데 염증 주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뾰루지 같은 거 났을 때 염증 주사 맞으러 간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염증 주사와 흉터 주사가 결국에는 같은 성분이에요. 국소 스테로이드인데 이 주사 치료의 장점은 흉터에 대한 반응의 정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개선이 안 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흉터 치료를 언제부터 할 수 있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면 6개월 뒤부터 할 수 있다 아니면 3개월 뒤부터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고전적인 생각이고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오히려 흉터의 결과가 좋다라는 쪽으로 많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밥을 뽑는 당일에도 흉터 치료 레이저를 하는 그런 프로토콜도 있을 정도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신 제거 치료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반복적으로 치료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2개월 간격으로 치료를 한다고 가정하면 2개월마다 계속 새로운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 간격에서 어느 정도 흉터 조절을 해주셨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과가 전부 다 합산이 돼서 나타나거든요. 드레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드레싱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드레싱 제품에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걸로 하나의 챕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약국에서 흔히들 구입하실 수 있는 크게 세 가지를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는 거즈죠. 많이 쓰는 저희 병원에서도 쓰고 있는 멸균 거즈예요. 또 하나는 폼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푹신푹신한 폼 종류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품명으로 디오덤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 건데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거즈는 그냥 보기에도 조금 말라있죠. 가장 진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폼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드로콜로이드는 삼출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가장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신 제거에 있어서 제가 선호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항생제 연고를 도포를 하고 거즈 드레싱 하는 걸 저는 조금 더 선호하고 있고요. 이게 좀 움직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자유롭고 진물이 나왔을 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있고 문신 제거를 하고 나서 이 하이드로콜로이드 재질로 드레싱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 이유가 점착성이 너무 좋거든요, 얘는. 그래서 얘를 제거할 때 그 피부가 벗겨질 수 있으니까 흉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제가 루틴으로 쓰지 않고 선호를 하지 않는데, 이거를 쓰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 하신 지 얼마 안 된 문신을 제거할 때는 밖으로 배출을 할 수 있는 양도 상당히 많거든요. 하이드로콜로이드 제제의 장점이 이물질이나 괴사된 조직을 녹여서 밖으로 액체로 배출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많은 그 잉크를, 이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드레싱이 되는 거죠. 흉터라는 것이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문신 제거를 함에 있어서 또 살아가면서 흉터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안 계실 거거든요. 이 흉터라는 것이 물론 생긴 이후에 치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흉터를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흉터를 조금 더 덜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나 저희 편집자가 확인을 하고 다음에 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